네, 안녕하세요. 멜론 장갑입니다. 제가 이제 유화반을 좀 다니고 있어요. 다닌 지는 어제가 두 번째였고, 바로 기존 영상에 요거 안유진 그 그림을 이제 그 AS에만 보내드렸는데, 사실 유화를 처음 가 목적은 제가 이제 원래 그림을 좀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만화가가 되는 게 이제 누구나 어렸을 때 남자들은 아마 드래곤볼을 본 세대들은 아마 꿈을 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었어요. 드래곤볼을 보고 나 만화가 돼야겠다 생각해서 선화에는 조금 만화를 따라 그리면서 되게 익숙했는데 그래도 나름 그 실력 그대로예요. 그 실력 그대로인데 대학교 때는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많아서 그림을 끊었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보면은 선화는 이제 만화를 따라 많이 그렸기 때문에 뭐 선화는 되게 좀 나름 제 생각에는 괜찮았어요. 뭐 사실 뭐 그렇게 월등한 실력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게 중학교 때 실력이니까 뭐 이런 걸 뭐 차정원을 따라 그린다거나 안 닮았는데 선화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색채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유화를 그려야겠다 해서 뻔하게 어떤 블로그에 미술학원에 가면은 그 아이유 같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이유 같은 유화를 한번 아이유를 어떤 탁하게 유화라는 게 서양 미술이라는 거 어제 선생님 그랬는데 제가 물을 쓰려고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지 말고 물감 펑펑 쓰래요. 더 칠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린 게 요거예요. 저는 이거 고양이를 그린 건데 그래서 이거 제가 그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예 덮어버렸어요. 밑에 회색으로 제 그림이 없어졌어요. 원래 여기 eyes 눈 강렬한 눈이 있었는데 없애버렸고 얘는 아예 없애버렸죠. 손이 있고 어떤 요새 제가 소설 읽으면서 손이 있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악을 이제 꺼내는 그 감정을 제가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리다가 만 건데 뭐 하여튼 괜찮은 경험이에요. 선생님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야 되나? 자유롭게 그려봐라. 네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그 물감이 물감이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본인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미술 심사를 하면은 천편일률적이에요. 사람들이 똑같아 그림체가. 얘는 어떤 동네 강남 스타일, 얘는 강북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방배동 스타일, 얘는 사당 스타일, 뭐 이게 있대요. 이를테면 이걸 되게 거창하게 표현하면은 이 친구는 르네상스 스타일,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이를테면 뭐 로코코 스타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돌려 얘기하면은 우리가 미술은 이렇게 그려야 돼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놀라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예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그냥 만화책을 내가 따라 그린 거지 나한테 어떻게 그리라고 정식으로 제가 미술 학원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또 그리니까 이거는 되게 약간 제가 나름대로 이게 약간 처녀의 귀신과 괴기성과 처녀의 귀신 느낌이고 좀 문 뒤에서 숨어 손이 이거 발이 있고 이걸 좀 너무 마나시티가 그래서 그렇게 뭐 그렇게 맞나? 하여튼 좀 괴기스러운 느낌이 좀 약한데 이걸 색깔을 이렇게 먼저 회색으로 벽을 칠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보고 해보래요. 뭐 보이는 색깔이 그냥 주황색이 있길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 친구 봐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서 코칭을 하고 계시다가 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뭐 저 친구를 봐. 뭐였냐면 옆에서 코칭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유아를 한 10년, 15년 배우신 중년 남자분이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 다른 데서 이제 유아를 배우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버릴 수 없는 습관이 유아는 어두운 색부터 바텀업을 해간 먼저 하고 그 위에 아까 덧칠하는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밝은 색을 칠하는 그걸 버릴 수가 없대요. 밑에 그러니까 어두운 거, 그 검은색, 그 회색, 그런 걸 갈색, 진한 갈색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화이트라든지 좀 이렇게 밝은 색깔들을 시도하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칙에 따르지 않는 거죠. 그걸 들어버려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밝은 걸 먼저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저 친구 봐라 라고 저 친구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스타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만화를 그렸던 스타일은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아쉬웠던 게 뭐냐면 결국엔 그 선생님이 자유로워져라 라고 하면서 옆에서 약간 코칭한 거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구도나 여백을 살리면 좋겠어요.
여백을 살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사람한테 아름답게 인식된다는, 제가 여기 다 그 약간 색깔 칠해가지고 파란색으로 하고 다 색깔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좀 너무 이제 그 뭐 고양이가 부각되지 않는다. 중심 핵심 테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여백을 살리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칠해준 거거든요. 그 아예 나의 그림 없어버리고 사인을 하래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도 자유로운 뜻 싶으면서도 뭔가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그림 배우면서 좀 좋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는 이제 글쓰기 작법책이 진짜 많이 있어요. 집에 정말 많이 있는데 딱 한 거 먼저 보이는 게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헐리우드의 글쓰기 특강 이런 책들 있잖아요.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책이 뭐라 써 있어요? 보통의 글쓰기 책들은 이거는 현대 문명의 산물일 수 있어요. 당연히 독자가 읽기 쉽게 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독자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요새 이제 그 숏폼 같은 게 유행하면서는 특히 더 그러겠죠. 간결하게 심플하게 써라. 해밍웨이 때부터 심플하게 써라, 간결하게 써라, 어려운 어휘 쓰지 마라. 그리고 뭐 예시를 써라. 사례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독자들을 관심을 환기시켜라.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 머릿속에 어떤 게 있어요? 이미 저는 기존의 스타일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왜? 글쓰기 내가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의 문법들을 저는 많이 내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나도 모르게 옛날의 문법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게다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옛날의 문법들을 저도 모르게 그래서 다독다상량해야지 글을 잘 쓸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다독을 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이미 나한테 옛날 기존의 문법들이 쌓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거를 어떻게 깰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메타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언어 영역이 좀 약한 것 같아. 영어 이제 만약 스피킹을 하면서도 내가 투부정사는 좀 잘 못 쓰네? 라는 그 머릿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메타인데, 이제 스스로를 보는 능력인데, 그런 거? 그런 걸 많이 생각해보는 좀 클래스여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미술학원을 고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야 라고 이제 팩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여러분도 약간 그런 그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서 오늘 감히 이 영상을 좀 남겨봤고요. 사실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자유로운 관점으로 감히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감히 안유진을 ASMR로 아주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근데 기존의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한번 이런 생각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되게 가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영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ASMR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ASMR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세요.